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틸소의 르로끌이라는 시계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오토매틱 입문이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시계 같은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시계인데요. 사이즈는 현재 39mm로 되어 있고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약 47m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계의 방수는 생활 방수만 가능하고요. 생활 방수는 30m 방수를 뜻합니다. 지금 현재 무브먼트는 파워매틱 80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80시간 동안 시계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제 파워 리저버 유지가 돼서 시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용두에는 티소의 T 모양이 이제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르로크 시계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쪽 뒷백이 이제 반만 지금 열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착용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통증을 좀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필름을 하나 부착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보이는 시스루 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가품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그냥 구매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꼭 정식 보증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20만원대부터 30만원, 40만원대까지 매물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티소라는 브랜드가 사실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초년생이나 어떤 대학생 시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르로크 시계가 이제 정가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이고 시계를 이제 그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충분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40대가 티소를 차면 이상하다, 50대는 티소를 차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선입견은 조금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제 좋은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계를 기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저처럼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제 태그 호이어나 오메가 시계도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리뷰했던 PRX 모델보다 이게 사이즈가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될 정도로 사이즈가 비슷한 사이즈인데 그 이제 PRX 모델은 첫 번째 브레이슬렛이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 러그 러그가 상당히 지금 길어서 손목에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었으면 르로크는 이제 일반 시계처럼 첫 번째 브레이슬릿이 러그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착용감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러그 투 러그만 비교해보면 이렇게 PRX가 훨씬 길죠. 제 손목은 16.5cm 정도 되는데 르로크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좀 타이트하게 착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 여유가 이제 거의 없어요. 여유가 이제 거의 없게 착용을 하는데 자국이 좀 나 있네요. 네, 이런 부분 16.5cm의 르로크를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착용이 가능합니다.
르로끌이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된 것이 이제 외형은 그대로고 이제 무브먼트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용 르로끌은 이제 모양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남성용 르로끌은 이제 이 모델 하나만 지금 검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르로끌은 이 디자인이 이제 가장 대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수가 한 50m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 조금 착용하는데 좀 걱정을 좀 덜 하고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30m 방수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가 이제 시계를 착용하고 뭐 이제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예, 차 이제 그 창문을 좀 열고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걸쳐놨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차가 주행하는 그 바람에도 이제 먼지 같은 게 유입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방수 성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계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러그 사이즈가 19mm예요. 일단 보통 이제 20, 22, 24 이렇게가 이제 가죽줄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19mm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줄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게 줄 자체가 지금 7연줄이기 때문에 약간 노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물론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저는 일단 크게 불만은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그 줄의 유연성입니다.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줄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실제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엄청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줄을 막 이렇게 접어보면 줄을 막 이렇게 대충 접어보면은 네, 뭐 이렇게 접힐 정도로 네,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줄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선이나 5선이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7선 줄도 이렇게 뭐 르로끌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포지션은 스크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1단 포지션에서 이제 용도를 위쪽으로 감아 주시게 되면 핸드 와인딩이 되시고요. 하지만 이제 오토매틱 시계는 핸드 와인딩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시계를 차려고 하는데 멈춰 있다 하시면 시계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시계가 좀 움직인다 싶으면 그때 시간과 날짜를 맞추신 후에 그냥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류 용도가 아닌 모델들은 와인더의 사용도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스크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이렇게 잠갔다가 풀면서 용도에 있는 나사산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뭐 방수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오버홀 할 때 스크류 나사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스크류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계들은 와인더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용도가 바로 이렇게 꺼내지는 이런 식의 스크류 용도가 아닌 시계들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그냥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멈추면 이제 다시 움직임에 의해서 동력원이 전달되도록 어지간하면 용도를 쉽게 돌리진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정보인데 이제 아무래도 수동 시계보다 오토매틱 시계가 용도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 와인딩은 오토매틱 시계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미처 소개를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그 PRX 모델을 구매하실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침과 분침의 싱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싱크가 안 맞아도 오버홀 할 때 충분히 이제 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시고, 제가 PRX를 구매하기 전에 여러 개의 물건을 봤는데 그 이제 가장 그 초기 하자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쪽에 이제 그 각진 베젤에 이쪽에 마감이 조금 덜 돼 있다든지,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그 무광과 무광 사이에 유광 처리된 얇은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쪽 라인에 이제 미세한 찍힘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버클이 이제 그 잠기는 게 잘 잠기는지. 이제 간혹 가다가 12시 쪽 버클은 부드럽게 잠기는데 6시 쪽 버클이 좀 뻑뻑하게 잠긴다든지, 버클을 잠글 때 나는 소리가 둔탁하다든지 하는 제품들은 백화점에서 조금 구매를 좀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분침 싱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침이 정각에 있을 때 분침도 정각, 그러니까 시침이 8시일 때 분침도 0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 정도까지는 허용 오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침은 7시 57분이나 8시 3분까지 가 있을 때, 시침이 8시에만 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양품으로 이제 보고 그 제조사에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초조차도 3분조차도 이제 좀 기분이 좀 나쁜 그런, 예, 저는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분침 싱크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용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침이 8시에 정각으로 가 있을 때 이제 분침도 이렇게 그 00분에 가 있는지, 네,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보시기 가장 편하신 거는 12시, 3시, 6시, 9시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90도 직각인 걸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육안상으로 확인하시기에는 12, 3, 6, 9 이 시간대를 보시면 이제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갖고 계신 시계가 시분침 싱크가 맞지 않아도 이게 그 오버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 크게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저처럼 예민하신 그런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요거 싱크하고 이쪽 마감 부분, 테두리 마감 베젤 쪽 케이스 옆면 마감, 그리고 이 버클에 그 이제 제대로 잠기는지, 이 정도를 이제 백화점에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시분침 싱크는 르로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확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시분침 싱크 꼭 구매하시기 전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르로클 또한 이제 뭐 이 잠금 장치의 이 버클의 어떤 그런 잠기는 결속력이나 뭐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보시면 좋고요. 이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베젤의 그 정 위치, 뭐 흔히들 0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이제 잘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그 다음번 시계 아쿠아레이서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계 관련된 얘기를 혼자 떠드는데도 이제 14분이나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뭐 어떤 그 뭐 영상을 올려서 뭐 이윤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약한 지식을 이제 좀 전달을 드리고,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 시계를 선택할 때 좋은 시계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계는 아쿠아레이서, 태그 호이어 아쿠아레이서를 들고 그 이제 기본적으로 검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